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티브 선생님입니다. 앞에 두 번의 강의에 나눠서 우리가 팔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수업,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구성.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못 들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문장의 구성이라는 말을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한국말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영어 문법에서 쓰이는 그런 어려운 한국말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영어를 훨씬 더 잘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구성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가 딱 두 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 일단 뭐겠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문장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고요. 구성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겠지.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구성부터 가볼까요? 구성부터. 자, 구성이 뭔지를 한번 보자. 여러분들 구성이란 말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잖아. 그치? 구성,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핸드폰을 샀어. 핸드폰을 샀더니 핸드폰 박스 안에 보니 핸드폰의 구성품들이 핸드폰하고 그리고 충전기, 충전선, 이어폰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핸드폰 박스 안에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핸드폰 충전기, 충전선, 이어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장의 구성이라는 건 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니? 문장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치? 문장을 이루는, 글씨가 날아가네. 이루는 요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구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문장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근데 영어에서 문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 여러분들 아마 귀에 완전히 딱지가 얹을 정도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문장은 뭐예요? 주어 플러스 동사이다. 그쵸? 자, 그러면 왜 하필 문장은요? 주어랑 동사예요. 그리고 주어는 뭔가요? 여러분들 이런 의구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자, 일단은 문장은 왜 하필 주어랑 동사일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선생님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주어는 항상 문장의 시작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어는 시작을 나타낸다. 선생님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팔품사 했을 때 여러분들이 동사를 배웠지. 동사의 특징은 뭐뭐뭐다라고 끝나잖아. 그치? 이거는 뭘 나타내요? 문장의 끝을 우리가 끝맺는 말이다.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단어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있다라는 거는 문장의 시작이 있고 문장의 끝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문장의 구성 5가지가 있습니다. 문장의 구성 몇 가지가 있다고? 총 5가지가 있어요. 자, 1번은 주어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2번은 동사예요. 이렇게 2개씩만 우리가 좀 묶어서 한번 가볼게. 자, 일단 주어부터 갑시다. 주어. 주어는 어린 친구들한테는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어는 문장의 주인공을 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뭐 중고등학생들 정도 되면은 주어는 문장의 주체가 되는 아이를 주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엔 뭐야? 둘 다 같은 말이거든. 근데 주어는 해석할 때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이 돼요? 주어는 은는 이 가로 해석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티브는 선생님이다. 우리들이 잘한다. 뭐 이런 것들 있지. 그래서 스티브는 선생님이다 해서 스티브가 주어가 되는 거지. 왜? 스티브는 선생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잘한다. 여기서 주어는 우리들이 되겠죠. 왜냐면 해석할 때 우리들이라고 해석이 되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의 구성을 공부를 할 때는요, 여러분, 앞서 배웠었던 품사를 같이 접목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될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어, 문장의 구성, 주어를 공부하면서 품사도 같이 좀 배워볼 거예요. 주어의 품사는요, 반드시 뭐여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 명사랑 대명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고, 그치? 주인공은 당연히 뭔가 눈에 보이는 물체일 수도 있고요. 그치? 그래서 명사랑 대명사가 반드시 주인공이 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리딩을 했을 때는 선생님들이
많이 물어볼 거야. 문법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이 글에서 주어가 뭐니? 주어가 뭐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주어 찾는 방법을 잘 몰라. 되게 쉽거든요. 근데 주어 찾는 방법을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주어 찾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좀 같이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 자, 주어는 우리가 어떻게 찾냐? 자, 힌트는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자, 문장이라고 하면은 뭐랑 뭐가 있다? 주어랑 뭐가 있습니까? 동사가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죠? 자, 주어랑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그렇다면 여러분, 주어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주어는 어디에 있나요? 자, 1초 줄게요. 1, 땡. 자, 뭐예요? 주어는 바로 어디 있나요? 동사 앞에 있죠. 그치? 주어가 어디 있다고요? 동사 앞에 있다고요. 자,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장을 하나 써볼 테니까 한번 여기서 주어를 한번 찾아보자. 자, example 한번 해봅시다. Steve makes a car. 자, 스티브는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인공, 주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럼 뭘 찾아야 돼? 주어를 찾기 전에 우리 뭘 찾아야지 가장 쉽게 주어를 찾을 수가 있어요? 동사를 찾아야지, 동사. 그치? 그럼 이 문장에서 동사는 뭐예요? 만들다라는 make가 동사니까 make 앞에 있는 단어 뭐가? 스티브가 곧 뭐이다? 얘가 주어더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치?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그치? 우리가 동사 정도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주어 찾는 거는 아주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번째 예시. 예시 The flowers are pretty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우리가 한번 주어를 찾아볼까? 그러면 뭘부터 찾아야 된다고? 맞아요. 동사부터 찾아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서 동사 뭐 쓰였어요? are, 비동사 쓰였지? 그럼 비동사 쓰였으니까 이 앞에 있는 문장 뭐가 주어예요? The flower이 주어야겠죠. 그치?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주어가 뭐야? 라고 하면은 선생님 주어는 flower예요 라고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는 선생님 주어는 더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둘 다 잘못됐지. 일단 더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장의 첫 시작 단어가 더이기 때문에 얘가 주어일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flower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더는 큰 의미가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명사인 flower가 주어이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라고 그랬었지. 그치? 주어의 위치는 어디예요? 동사 앞이라고요. 자, 그러면 동사 비동사가 있어. 그럼 비동사 앞에는 flower라는 단어 하나만 있나요? 아니면 더라는 단어 하나만 있나요? 아니죠. 뭐가 있어요? 동사 앞에는 the flowers라는 단어들의 조합이 있죠. 그로 여기 문장에서는 뭐가 주어이다? the 플러스 flowers, the flowers가 뭐이다? 주어이다.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까? 왜? 왜냐면은 동사 앞에 있으니까. 그쵸? 되게 쉬운 거야. 그래서 주어를 찾을 때는 뭐부터 찾아라? 우리가 동사부터 찾아라. 자, 그런데 주어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배웠어. 한 단어가 아니라 단어들의 조합일 수도 있다. 그러면 선생님 주어가 더 길어질 수도 있나요? 당연하죠. 주어는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 다른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The little tree house on top of the white hill is pretty.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가 문장의 마지막이야. 자, the little tree house on top of the white hill is pretty 라고 우리가 문장을 썼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어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뭘 찾아야 돼? 주어를 바로 찾는 게 아니라 뭘 찾는 거야? 그렇지, 동사를 찾는 거지. 자, 그럼 이 문장에서 다소 긴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를 찾으려면 동사 뭐를 찾아야 돼? 맞아요. 동사는 is, 비동사 is가 들어가 있지. 자, 그러면 is 앞에 있는 단어 또는 단어들의 조합이 뭐이다? 바로 주어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is 앞에를 한번 쭉 볼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is 앞이죠? 어디예요? 잠깐만, 선생님이 이거 표시를 한번 해보면은
The little tree house on top of the white hill까지가 우리가 is 앞에 위치해져 있는 단어들의 조합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선생님이 여기 하이라이트한 얘네가 주어예요. 길죠? The little tree house on top of the white hill. 그러면 하얀 언덕 위에, 하얀 언덕 꼭대기 위에 있는 그 작은 나무 집은까지가 주어이죠. 그치? 나무 집은 예쁘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가 주어이기 때문에 나무 집은이라고 해석했죠. 주어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석이 된다? 우리가 은는 이가로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김없이 우리가 문장이 길어지더라도 은는 이가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러면 주어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주어는 글의 주인공입니다. 문장의 주인공이고 주체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은는 이가로 해석이 되고 주어의 품사는 명사랑 대명사여야 된다. 그쵸? 그리고 주어를 찾는 방법은 뭐이다? 동사를 찾아라. 그리고 동사 앞에 있는 단어 또는 단어들의 조합이 바로 뭐가 된다? 주어가 될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동사를 한번 넘어갈 건데 동사는 우리가 배웠잖아. 그치? 어디서 배웠어요? 품사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동사는 빛의 속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라고 하면은 행동 단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쵸? 어렵지 않죠? 해석을 할 때는 뭐라고 해석이 돼요? 뭐뭐뭐다 라고 해석이 된다. 그래서 얘는 뭐를 나타낸다? 문장의 끝을 나타낸다. 그쵸? 여기 위에서 설명을 했었지. 문장의 끝이 바로 뭐다? 동사이다. 그쵸? 자, 어렵지 않아. 자, 3번을 한번 봅시다. 3번. 자, 일단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딱 보어 정도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어. 자, 보어를 한번 봅시다. 자, 보어가 뭐냐면은 보충 언어입니다. 보충 언어. 이걸 뭐라고 한다? 보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보충해준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국말 잘 알아야 된다고 했어. 그치? 자, 그럼 보충이란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보충. 보충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보충을 하지? 자, 보충을 정의하려면 우리가 언제 보충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 자, 보충이란 우리가 뭔가가 부족할 때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게 보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수업을 빠졌어. 그러면 보충 수업을 진행을 하지. 왜? 빠진 수업을 채워 넣으려고. 그치? 그런데 보어는요, 언제 우리가 보충을 하냐? 자, 여기서 정의를 한번 해볼까? 보어는 주어 플러스 동사. 즉, 이거 뭐라고 했지? 주어랑 동사 붙어 있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문장이라고 했죠? 그치? 주어 플러스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해석이 안 될 때.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 문장 자체가 성립 자체가 안 돼. 원래 주어랑 동사가 들어가 있으면은 문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어 동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는 뭐예요? 문장이 아니라는 거야. 문장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대. 왜 안 돼? 해석이 안 되니까. 그치? 그래서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안 되고 성립이 안 되는 문장들을 우리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보충을 해준다. 이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들이 몇 가지가 나뉘어져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비동사예요, 비동사. 자, 한번 볼까? I am. 자, 주어를 썼고 비동사를 썼죠. 그럼 주어랑 동사를 쓴 거예요. 마침표 띡. 자, 나는 무엇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 해석할 수 있나요? 이거 해석 안 되거든. 그쵸? 해석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 해석 안 되거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가 완성시켜 주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뒤에 뭔가가 더 필요해. 그치? 나는 뭐이다. 내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I am a teacher. 이렇게 얘기했어요. I am a teacher. 자, 나는 뭐이다? 나는 선생님이다. 이제 비로소 뭐가 돼요? 마침표 찍을 수 있죠? 문장이 완성이 된 거죠. 나는 선생님입니다. 또 뭐가 됐어요? I am tired. 자, 나는 피곤하다. 형용사죠. 피곤한이라는 형용사가 써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피곤하다. tired라는 형용사를 넣었더니 문장이 성립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잠깐만.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 a teacher하고요. tired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I am 주어랑 동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립이 안 됐었던 이 문장을 a teacher과 tired가 보충해 줌으로써 문장을 뭐 할 수 있었다?
네, 마침표를 찍으면서 문장을 마칠 수가 있었다. 즉, 문장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문장이 주어랑 동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건 아니구나. 여러분들 여기서는 그걸 봐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의 구성을 공부하면서 뭐를 같이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얘기했지? 맞아요. 뭘 공부한다고? 품사 공부한다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보어의 품사는 무엇일까? 힌트 요 두 문장이 되겠죠. 자, a teacher의 품사는 뭐예요, 여러분? 얘는 명사예요. 그러면 tired의 품사는 뭐예요? 얘는 맞아요. 형용사죠. 피곤한. 그치? 자, 그러면 보어는 명사 또는 형용사로 쓸 수 있더라.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만약에 다른 품사를 한번 넣어볼까요? I am run. 나는 뛰다, 이다. 말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치? 자, 뭐 전치사는 당연히 말이 안 될 거고 접속사도 당연히 말이 안 되고 부사 한번 넣어볼까요? I am beautifully.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나는 아름답게 이다. 아름답게 이다가 말이 되나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 그치? 말이 안 되거든. 자, 그래서 보어는 두 가지 품사로 쓰일 수 있다. 뭐랑 뭐로 쓸 수 있다? 명사 또는 형용사로 쓰일 수가 있다. 오늘은 일단은 이렇게 딱 세 가지 정도로만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한 거를 정리를 하자면 오늘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문장의 구성을 공부를 했었고 우리가 배운 게 주어 플러스 동사는 뭐이다? 얘가 문장이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주어는 문장의 시작을 나타내고 동사는 문장의 끝을 나타낸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고요. 자, 세부적으로 주어, 동사, 보어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는데 주어는 문장의 주인공 또는 문장의 주체가 되고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이 된다? 있는 이가로 해석이 되더라. 우리 요거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의 품사는 뭐다? 명사랑 대명사이다. 그쵸? 그리고 주어를 쉽게 찾는 방법. 주어를 쉽게 찾는 방법은 우리가 뭘 찾아라? 문장에서 뭘 찾아라? 동사를 찾아라. 동사를 찾아서 우리가 어딜 봐야 돼? 동사의 앞에 있는 단어 또는 단어들의 조합이 바로 무엇이다? 주어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 바로 앞에 있는 한 단어를 보는 게 아니야. 알았지? 동사 앞에 여러 단어가 있으면 그 여러 단어들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사는 우리가 품사에서 배웠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고 보어는 우리가 주어랑 동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치? 해석이 안 돼요. 해석하기에는 2% 부족해. 그래서 문장이 해석이 안 돼. 문장이 성립이 안 돼. 이럴 때 우리가 뭘 써준다고요? 문장을 완성시키고 성립시키기 위해서 보어를 써줍니다. 문장을 보충해주는 거지. 그치? 이때 보충해줄 때 품사 뭐다? 명사랑 형용사를 써서 문장을 보충할 수 있다더라. 우리가 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문장의 구성이고요. 주어, 동사, 보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강의 보고 만약에 모르는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나도 고생했고 화이팅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